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이 계셨습니다. 바로 고 안병화 치안감인데요. 어제 그분이 쓴 광주 시민들에게 남긴 비망록 8장이 공개됐습니다. 부인이신 전 임순 여사와 또 셋째 아들 안호재 씨가 어제 오후 2시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안병화 전 치안감은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그러시면서 이 발포를 거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 5.18 당시에 우리들의 영웅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아들 고 안병화 치안감의 아들이신 안호재 씨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뭐 이렇게 같이 서울에서 살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내려오신 건가요? 네. 네. 이제 어머님이 연세가 이제 85세가 넘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일지 몰라서 올해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우리 이 안 선생님 가족에게 있어서 5.18은 정말 그 여러 가지 뭐 감정이 교차하시는 그런 뭐 5.18이실 텐데요. 그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광주 시민에게 우리 안병화 치안감께서 남긴 8장 분량의 비망록을 또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담긴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5월 17일 날부터는 광주가 다른 어느 지방보다 평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임시 편성된 경찰 기동대가 본대로 복귀를 하고 그리고 일개 그렇게 기동대 같은 경우는 야유회를 갈 정도로 광주시가 평온했습니다. 네. 그래서 18일 날 이제 변환점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 당시에 그 5.18 17일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안 치안감께서 가졌던 생각이나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그 비망록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네. 광주 시민이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비망록 일부를 이렇게 쭉 그 봤는데요. 당시 그 평화로웠다는 말씀을 방금 하신 것처럼 이 평화로운 광주를 이 분란의 그 저기 상황으로 몰아낸 것이 결국 계엄군들이 진주하고 들어온 것 그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안 치안감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평소에 하셨고 비망록에 그런 내용을 담으셨죠? 88년도 5.18 청문회를 앞두시고 솔직히 밝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버님이 몰래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비망록은 그러면은 그 5.18 그 당시 청문회 광주 이 민주화 운동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밝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기록을 남겨두신 거네요. 네. 그러면은 이 비망록을 원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최근에 발견하신 겁니까?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는 몰랐다가 네. 어느 시점 지나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는 한쪽 아주 깊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는 아버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쓰시다가 다 못 쓰시고 중간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네. 이런 우리 안병화 치안감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됐지 않았을까 당시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우리 안 치안감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 선생님한테는 아버님이기도 하시지만 5.18을 겪고 아픔을 갖고 있는 광주 시민들에게 좀 짧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80년 5월에 경찰은 광주 시민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광주 시민은 보답을 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경찰이 한 2,000명가량 철수할 때 네. 시민군들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시민들이 대피하는 경찰에게 옷을 사복을 빌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며칠간 밥을 못 먹었기 때문에 밥을 주시고 그 타지에서 지원나서는 대피 장소까지 갔는데 길을 몰라서 길들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심한 경우는 며칠 동안 재워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경찰이 한 거에 대한 그 보답을 광주 시민이 하셨습니다. 네. 아버님은 그걸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억들을 평소에도 끊임없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야기는 거의 못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다음 돌아가시 직전까지 감시를 받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이렇게 눈에 띌 만한 이제 그런 걸 안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88년도에 치안감님께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때는 이제 뭐 전두환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감시를 받으셨을 것 같고 또 굉장히 또 가족 생활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 입장에서는 아버님이 그때 다른 선택을 하셨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보다도 편해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알게 돼 보니까는 제가 어리석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과연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정 이해하시면서 그 가치를 아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 가족분들께서 이 5.18을 받아들이시고 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뭐 생각도 교차하실 텐데 아버님은 어렸을 때 보셨을 때 그 고민하고 고뇌하는 과정들이 우리 선생님한테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5월 20일인가 21일경에 네. 그때 전화를 80년 5월 80년 네.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때는 거기 상황을 뭐 언론으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아버님이 이런저런 이제 인사를 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이제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가족들에도 잘 살아라.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아주 어쩔 줄 몰랐고 제가 그때 참 참잡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 거의 유언으로 듣다시피 했으니까요. 80년 그 당시 아버님의 말씀을 네. 그리고 그 당시 바로 뭐 서울로 이렇게 모득 가시고 그때 이 군부에게 끌려가셔 고문당하시고 바로 그러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아픔이 80년대부터 시작되신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선생님 앞으로 이 아버님의 명예 회복 그리고 제대로 된 5.18을 좀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 연말 전까지 지금 추진하고 이제 민간 단체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게 안병화 영웅 경찰상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하는 목적은 아버님의 이 정신이 이어져서 이 공직자가 바로 설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민간 단체들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아마 올 연말까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들 모두 우리 안병화 치안감님 해주셨던 그 모습을 광주는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 아침 일찍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영웅 고 안병화 치안감의 아들이신 안호재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